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 탐색에 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농업에 유용한 정보를 탐색하는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정보들은 거의가 네이버라든지 구글 그리고 다음 이런 데서 서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농촌진흥청에 가면 우리들의 모든 정보가 조금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진흥청에 어떤 정보들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응용만 한다거나 또는 어디 단편적인 것을 하나 어디서 듣고 와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기초를 다지는 일에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농촌진흥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본인이 로그인을 하셔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자료들은 농업에 관한 농촌진흥청에 팝업창이 뜨는데 이런 것은 필요하신 분 보고, 저희들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농업 기술입니다.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이 농업기술 보면 농업기술 포털로 하는 게 이제 뜹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보시면 농사로 해서 최신 자료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최신 자료들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하단에 보면 주간 농사 정보라든지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소비자 12월 초순에 농업기술 여기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토양 검증은 과학 영농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핵심이 논을 흙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시래기, 김치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이제 기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흙입니다. 흙토람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흙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흙에서 보시면 이 흙토람은 뭐 하는 데냐 하면, 우리 논이 또는 밭이, 내가 경작하고 있는 곳이 실제 비옥도가 어느 정도이고 내가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시비량을 얼만큼 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료 사용 처방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비료 사용 처방 체험하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논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작물을 뭘로 할 거냐 하면은 뭐 배를 하겠다. 일단 그 다음에 배 중에서 밥배를 하느냐, 주로 이제 일반 답에 논배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나는 고품질 쌀로 하겠다, 최고 쌀로 하겠다, 보통 쌀로 하겠다. 뭐 최근에는 최고 쌀이 가장 좋죠. 그죠? 그래서 최고 쌀,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를 적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kg라고 하는 것은 시바르당 소위 300평당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화학 분석을 이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되느냐 하면, 토양 시료를 떠서, 떠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만, 떠서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에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농업기술센터나
경남 도원, 그러니까 진주에 있는 경남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pH가 일단 검사를 하고 나서 보면은 뭐 내가 갖고 있는 논이 6이다. 6.2다. 보통 논이 한 5.5에서 6.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이 한 20g per kg이니까 2%가 되겠죠. 퍼센트로 하면. 그 다음에 인산이 뭐 한 150 정도로 가정합니다. 예상 분석치입니다. 200 칼슘 요 벗어났습니다. 5 그 다음에 칼슘 뭐 한 200 이것도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25 그 다음 마그네슘 50 이것도 범위에서 넘어갔으니까 15 10 정도 12 정도 하겠습니다. 유해구사는 뭐 한 100 ppm 정도 된다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도가 한 이 정도 된다. 석회 소유량이 한 300 kg 된다. 질산태질소가 한 15 ppm 정도 mg per kg입니다. 된다.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CEC라고 하죠. 뭐 22 된다. 암모니아 질소가 한 15 정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넣지만 이 결과값을 안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논이 이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을 안다면 예를 들어서 뭐 700평이다 하면 요즘 900평 단위죠. 900평 단위로 있습니다만 그러면 900제곱미터 제곱미터네요. 그러면 2700평 2700제곱미터 좀 많습니까? 그러면 시바르 300평에서 1000제곱미터를 하겠습니다. 요 평으로 바꿀 수도 있네요. 그죠? 예, 요걸 클릭하시면 제곱미터 평으로 우리가 보통 쓰니까 그런 거 302.5 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값을 한번 봅니다.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뭐가 나오느냐면 먼저 별을 일반별 우리가 선택한 것이 벼논에서 별을 일반 답에서 최고쌀, 밥맛이 최고 좋은 쌀을 재배하겠다 했을 때 302평당 그러면 얼마만큼 화학비료를 시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pH를 보면 6.2고 그냥 임의적으로 넣은 값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농업기술원 또 어떤 지역에서는 농협에서도 그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일부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하게 됩니다. 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미끄러미로 질소를 3.5, 인산을 3, 칼리를 2.1 주고 시바르당 성분량입니다.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질소만, 인산만, 칼리만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웃거름으로서는 이 반반이죠, 그죠? 웃거름은 추비죠. 그럼 요거는 미끄럼은 논을 갈기 전에 주어서 그래서 경운을 하거나 로타리를 치면서 전체적으로 섞어버리죠. 혼합을 하죠. 그것을 전청십이라고 합니다. 그죠? 토양에. 그것을 미끄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벼를 옮겨 심거나 그러니까 이양이죠. 이양을 하거나 직파를 하고 나서 분을 소위 새끼를 많이 치게 하거나 이삭이 커지게 하거나 그리고 나중에 덩숙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심고 나서 주는 비료를 웃거름 다른 말로는 추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요것은 반반입니다. 그 다음 인산은 후에 추비를 시용해야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물량 기비로 미끄럼 기비 같은 말입니다. 기초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고 추비 같은 경우에는 카리 같은 경우에는 웃거름으로 소위 추비로 0.9kg를 주시는데
이게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나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질소, 인산, 카리 자체는 들어는 봤는데 얼만큼 줘야 되느냐 잘 모르실 때는 요소 비료, 용성인비, 염화카리는 들어보셨죠? 이것은 파니까 그 시판하는 요소나 용성인비, 염화카리 이런 비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소 같은 경우에는 7.6kg, 한 포대가 20kg니까 거의 반 조금 이하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무게를 따라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끄럼도 그렇게 주시고, 용성인비는 전량 기비로 미끄럼으로 15kg를 다 주시고, 염화카리는 추비로 3.5, 1.5 그죠? 약 2배 그죠? 그러니까 7대 3의 비율로 줍니다. 기비로 7, 추비로 3, 30%란 말이죠. 이렇게 주시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비료를 주느냐 하면, 요즘은 기계로 해서 트랙터가 있으면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흩어 뿌리면 거의 고르게 펼쳐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면적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각각의 비료들을, 3등분 합니다. 3등분. 나눈다는 거죠. 통을 3개 놓고, 거기다가 무게를 달아서 여기에 줄 것은 예를 들어서 7.6kg면 2kg, 2kg, 2.6kg 하든지 아니면 2.5, 2.5, 2.5 하면 되네요. 2.5kg, 2.5kg, 2.6kg 하면은 이게 3등분이 됩니다. 용성인비는 5kg, 5kg, 5kg 되겠죠. 염화카리는 1.5kg, 1.5kg, 1.2kg 하면 되네요. 1.2kg, 1.2kg, 1.1kg 이렇게 이제 통을 3개를 이렇게 A통, B통, C통에 이렇게 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고루 요걸 혼합을 하셔도 됩니다. 혼합을 해서 어떻게 주느냐 하면 고르게 주시려고 하면 한 번에 수익이 비료통을 들고 이렇게 손을 헛다 보면 여기는 안 얻히고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하다 보니까 벼가 뭐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고 여기는 시커멓고 여기는 누룽팅팅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료가 부족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시는 3등분 한 것을 한 통만 먼저 가지고 이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다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요 하다 보니까 요까지밖에 못 얻었다는 거죠. 이건 다 못 줬다. 요거는 두 번째 통 남은 걸로 갖고 요렇게 나머지를 채우시고 그 나머지를 갖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횡으로 이렇게 다니는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통을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거꾸로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주시면 아주 고르게 장분이 자랍니다. 그러면 이게 논이라고 보면 논 전체의 비료가 고르게 이제 시비가 되었다, 비료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점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앞으로 농사 짓는데 무리가 없다.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죠? 기본에 뭐든지 충실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토양의 비료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이제 지금 비료는 복합 비료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아니다. 나는 뭐 대비가 중요하니까 유기질 비료를 주겠다 하시면 유기질 비료 종류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면 혼합 유기질 비료가 있고 혼합 유박이 있고 유기 복합 비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보니까 글자 긴 게 좋다. 혼합 유기질 비료 혼합된 거 이게 좋다 하면 요 함량을 유기질 비료명만 딱 선택하면 아무래도 맨 위에 있는 거 선택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좋다 그러면 그거 말고 나는 다음 세대 차세대가 좋다 차세대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해보니까 차세대 비료에는 유기질 비료가 질소가 4.5 인산이 1.5 카리가 1kg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기질 비료를 얼만큼 주느냐 하면 요거 아까 302평 정도에서
77.8kg, 약 80kg죠, 그죠? 한 포대가 20kg 같으면 약 4포대를 준비해서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혼합 가축분 대비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거죠. 그럼 비료가 다릅니다. 여기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은 복합 비료를 한 거고 화학 비료였고, 두 번째는 유기질 비료를 했을 때는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혼합 가축분 대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부는 소그램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28% 소그램이 들어있는 것, 그 다음 질소는 22%, 개분은 닭이죠, 그죠? 닭똥을 19% 들어있는 이런 경우에 이제使用을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처방서 보기 하면은 이렇게 이제 딱 클릭만 하시면 처방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자, 비료 사용 처방 체험에서 벼 일반 닭 보통농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면적은 1000제곱미터니까 시바르 300평이죠. pH가 우리가 입력한 게 6.2, 유기물은 20이니까 이게 요 수치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20g per kg입니다. 그러니까 kg당 20이니까 요게 이제 100으로 하면 퍼센트로 하면은 0.2%가 됩니다. 여기 1000배니까 그죠? 퍼센트는 100배니까 요 자릿수 하나 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산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미리그램 킬로그램이니까 요거는 100만 개에 몇 개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우리가 150을 입력했는데 유효 범위가 이렇기 때문에 조금 오버되죠, 그죠? 조금 많죠. 그러니까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논에 있는 인산을 드러낼 수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칼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를 입력했는데 적정치가 얼마입니까? 0.2에서 0.3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오버된 거죠. 여기 이제 적정치입니다. 이 선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적정해서 이 선이 있죠, 그죠? 약간 핑크빛, 많다는 것은 그 핑크빛이 아주 진하죠, 그죠? 요 저금하는 것은 약간 회색에 가까운 핑크빛, 밝은 핑크빛이다, 그죠? 색깔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적정 범위가 1.5에서 2인데 10이니까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한 5배, 6배, 7배 정도 높다는 거죠.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건 굳이 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럼 이걸 또 드러내야 됩니까? 못 드러내죠. 그런데 농사를 한두 번만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분이 다 거의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빨리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면 내가 원래 배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지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양분이 너무 많으면 밥맛이 없다 하던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봄에 호밀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파종을 해버립니다. 해서 이 안에 있는 비료를 흡수를 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양하기 전에 5월 말에 그냥 베어버립니다. 베어서 사료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양분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면 과잉 증상이 많아서 문제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효 규산은 대체적으로 토양 속에 우리나라 벼를 재배할 때는 여기 한 180 정도 되면 밥맛이 아주 기가 차면 상태가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규산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으면 토양이 여기 한 180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질소 비료를 어느 정도 주더라도 극복이 된다는 거죠. 도복, 소위 쓰러짐도 없고 상당히 유리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의 3요소 하면 NPK, 소위 질소인산, 카리, 이렇게 질소인산, 카리 또는 칼륨 같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리비라는 분이 제청한
식물이 이용하는 16대 원소가 있습니다. 그죠? NPK하고 칼슘, 마그네슘, 붕소, 염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여기에 이제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기체도 포함하지만 기체는 우리가 굳이 인위적으로 안 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16개인데 그죠? 16대 원소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규산은 거기에 포함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얘는 소유 화분과에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산이 뭐냐 하면 백사장에 가시면은 모래알처럼 모래알 속에 빛나는 게 반짝반짝 있습니다. 그게 규산입니다. 그건 유리 아니냐? 예, 유리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막 세포 벽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베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소먹이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주로 삶아서 주거나 하는데 사람이 손이 잘못하면 비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규산이 들어가 있으면 좀 딱딱해지고 하기 때문에 병해충 피해가 적다. 그리고 도복이 적게 된다. 쓰러짐이 적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료 추천량을 보시면 302평당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당 비료와 퇴비는 각각 한 종류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유기질 비료를 하실 건지 화학 비료를 하실 건지 그 다음 퇴비 이 종류로 하실 것인지 규산질 비료는 공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기질 비료 하면은 이렇게 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화학 비료는 이렇게 이제 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뭘 하셨느냐 하면 토양 12 처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내 논이 밭이 또 그러면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나는 논에 다른 걸 한번 해보겠다. 뭐냐 하면 유지작물 한번 해보겠다. 기름작물이죠. 그럼 유지작물 중에서 맨 먼저 땅콩이 나옵니다. 그럼 땅콩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면적에 그리고 이제 이 분석값은 이렇게 똑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값을 한번 넣어봅니다. 넣어보면 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요렇게 질소는 인산은 카리는 주지 말아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질소 그 다음 인산은 이렇게 많이 줘라. 12kg 줘라.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이제 화학 비료로 했을 때 보니까 요수는 7.1, 용성인비는 62kg, 염화카리는 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화학 비료를 우리가 주는 것이고 아니다. 화학 비료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다른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복합 비료를 줄게. 그러면 이제 여기 추천 비료가 나옵니다. 미끄럼 땅콩 비료 전용 비료가 있습니다. 30, 10 요거는 뭐냐 하면 질소 인산 카리입니다. 질소 인산 카리의 각각 이제 함량, 성분 함량을 나타낸 거죠. 질소 3%, 인산 10%, 카리 10%요 말입니다. 그러면 우끄러머로는 칼슘 비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질소 30%, 인산 0%, 카리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비료 포대 속에 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요만한 양이. 그 다음 2순위는 이렇게 있고 3순위는 이렇게 있다. 그럼 알아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복합 비료 처방에 있어서 이제 종류 비중을 이제 선택하는데 나는 좋다. 뭐 하시겠습니까? 자, 어느 것을 할까요? 자, 이게 선택됐습니다. 시중에 많이 나오는 걸 농약방 비료상에 물어보시면 되죠. 아니면 농촌 지도사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자, 그러면 자, 질소, 인산 이렇게 줘라. 포대당 20kg 기본으로 했을 때 복합 비료는 요 하나로 원에 종합하는 비료를 주시면
복합비료 추천량은 41kg입니다. 그럼 20kg짜리니까 2포대 주고 조금 모자라죠. 그냥 2포대 정도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웃구름으로는 뭘 할 거냐, 비종을 이제 뭘 할까요? 짠! 이걸 선택했습니다. 원예 추비 특호라는 것을 선택했는데, 질소가 이만큼, 그 다음에 칼이 이만큼, 포대당 이것도 20kg짜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천해서 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가축 혼합분,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것도 해볼까요? 그럼 짠! 요걸 원예 웃구름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이 복합 비료성의 질소 13, 칼이 13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대당이 20kg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추천량은 실제 이제 질소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혼합 가축분 대비를 사용하실 때는 우분은 소그름은 28%, 돈분은 22%, 개분은 닭똥이죠. 19% 있다. 그죠? 여기 잘 보시면 대비에 가축분 혼합 비율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입력하시고 미입력 시는 평균값이 적용된다는 거죠. 우분, 돈분, 개분. 우분은 소똥, 돈분은 돼지똥, 개분은 닭똥입니다. 중 한 종류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의 우분, 돈분, 가축 대비 추천량을 참고하시라 하고, 유기물 적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축분 대비 추천량이 계산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임시 처방서를 쭉 보면,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비료 사용 처방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땅콩을 심겠다라고 하셨고, 이제 요 아래쪽에는 요 선은 적고, 요 가운데 선은 적정하다. 그죠? 약간 짙은 그 핑크에 가까운 거. 그리고 진한 핑크, 색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비에서도 좀 그랬습니다만 요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좀 많다. 그죠? 그러면 땅콩을 재배할 때 지금 부족한 게 뭐냐 하면은 요 pH가 좀 낮죠. 그럼 올려주려고 하면 이제 석회, 칼슘을 많이 주면 조금 더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유기물도 낮죠. 조금 높여주고 유해인산도 좀 낮습니다. 좀 높여줍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비료 추천량을 보시면 아래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범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적정 범위가 땅콩은 pH가 그러니까 6.5에서 7, 아까 배는 5.5에서 6.5 그 사이였습니다. 조금 높죠. 유기물은 20, 30, 유해인산은 150, 250, 칼륨은 0.45, 85, 칼슘은 6, 7, 그 다음에 마그네슘 1.5, 2,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는 2 이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